그죠? 그래서 입시 시즌인데 이제 다양해요. 이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이제 수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알다시피 이제 수시로 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이제 수리 논술이라고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논술고사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시로 이제 학교 이제 내신 같은 거 잘 받아서 이제 수시로 가는 게 현역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죠. 실제로 막 수능에 대한 공부를 또 부담도 없고 그래서 이제 물론 수능을 봐서 뭐 최저도 맞추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래도 선생님 봤을 때는 기본적인 내신을 잘 봐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막 논술고사라는 걸 이제 들어가게 되면 수리 논술이나 뭐 이제 논술고사를 따로 보게 되면은 사실상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요새 이제 새로 조금 이제 생각한 게 약술고사라고 있어요. 약술 논술고사라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시험 문제도 수학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문제가 뭐 만약에 나오냐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뭐 만약에 배웠던 어떤 직선이 있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 있고 한 점 p x1 y1 해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놓고 유도해라 나오진 않겠죠. 이렇게 대놓고 유도해라고 나오진 않겠죠.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결론부터 일단 알고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거는 이제 다른 쪽으로 한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나올 거냐면은 당연히 이 거리 구하는 d 거리라는 공식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나오냐, 거리가 왜 이렇게 나오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부분이죠. 왜 이렇게 나오냐. 네. 그래서 그거를 당연히 증명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소들로 충분히 증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P 프라임이라고 놓을까? 그냥 Q라고 놓을까? 이 한 점 위에 있는 게 Q라고 놓을게요. 그래? X2, Y2라고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조금 한번 해볼게요. 네, 해볼게요. 일단은 거리 D라고 한다라는 거는요. 당연히 거리 D라고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일단은 P, Q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맞죠? 거리는 P, Q의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유도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알고 있고 또 뭐도 알고 있냐면은 얘에 대한 이제 식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식을 나타내는데 이 식을 바로 나타내지 말고요. 이제 얘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한 번만 나타내 보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기울기라고 한다는 녀석은 당연히 얘의 기울기는 뭐 나오지?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맞아? 얘의 기울기는 a분의 b가 나올 겁니다. 맞아? 그리고 우리가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지금 다 왜 원으로 써놨냐? 그래서 y2 마이너스 y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식을 하나 여러분들이 두실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또 이제 식을 두시면서 아예 얘에 대한 방정식도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정식을 구하지 말고요. 일단 기울기로만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놔뒀는데 a분의 b 이렇게 놔뒀는데 얘는 이제 나중에 이용돼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a분의 여기 이해되나 보세요. a분의 이걸 그냥 바꾸는 과정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비례식으로 바꿔서 수리 논술이니까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물론 내항과 외항도 바꾸는데 얘를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a분의 x2 마이너스 x1이 b분의 y2 마이너스 y1과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물론 이 과정 비교 가셔도 되고요. 얘를 이 과정에서 뭐 x자 형태로 곱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얘 자체를 어떻게 돼요? 역수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b분의 a는 이렇게 해서 형태로 놔도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 떠나서 얘는 얘를 이렇게 고쳐낼 수 있고요. 얘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은 선생님이 일단은 얘를 k라고 놓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내가 지금 최근에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리 d라는 공식을 유도하고 싶은 겁니다. 얘를 유도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또 하나가 더 식이 필요한데 다음 식은 뭐가 필요하냐면 당연히 이제 직접적으로 거리 구하는 공식을 가볼 거야. 뭐냐면은 우리가 거리 구하는 공식 d라고 한다는 녀석은 당연히 x2 pq의 길이랑 똑같은 거. 이걸 한번 다시 쓰는 거죠. 얘는 어떻게 돼요?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2 마이너스 x1이라고 한다는 건 이제 눈치 좀 채셔야 돼요. 내가 왜 k라고 놨냐? 얘는 그러면은 ak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a 제곱 k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는 y2 마이너스 y1이라고 한다는 거는 bk가 돼서 b 제곱 k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로 나가냐면 밖으로 k로 나가고요. 얘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만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까지 봤어요. 이제 k 나오고 여기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러니까 꼴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태랑 비슷하게 돼요. 자, 이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x2y2라고 한다라는 녀석이 x2y2라는 녀석이 여기 위를 지납니다. 얘 위를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죠. ax2 플러스 by2는 c는 0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놓을 수 있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가 x2y2가 여기를 지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실제로는 이제 쟤까지 구하셔야 되는데 얘까지 구하면 이대로 바로 안 될까? 한번 볼게요. 이제부터 k 값은 이거니까 k는 b분의 그러면은 바꿔보자. 바꿔서 계산을 하자. 그럼 b는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k 대신에 이제 b분의 얘를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을 할 건데 이거는 과정을 여기를 한번 거쳐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선생님 얘랑 위치를 바꿔볼게요. 얘랑 제가 바꿔보시면은 b는 b라고 한다는 녀석은 k분의 y2 마이너스 y1이에요. 그리고 a라고 한다는 녀석은 k분의 x2 마이너스 x1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를요 지금 요 식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a 대신에 k는 x2가 여기 있고요.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쓰실 거고요. 더하기 b 대신에도 마찬가지예요. b 대신에 k분의 y2 마이너스 y1 쓰실 거고요. 거기다가 y2를 곱해준 형태가 되겠죠. 더하기 c는 그대로 냅두셔야 되는 0이 나옵니다. 와우,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봤어요. 자, 얘를 정리를 해줬더니 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돼요. 우리가 k라고 한다는 녀석은 x2 제곱이 나오고요. 여기는 y2 제곱이 나오고요. 여기는 x2 x1이 나오고요. y2 y1이 나옵니다. 와, 너무 복잡하다. 자, 그래서 여기는 x2 제곱 더하기 y2 제곱 마이너스 x1
x2 마이너스 y1 y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이 c만 넘길게요. 요 값이 마이너스 c가 됩니다. 네. 이제 눈치를 좀 채실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뭐를 대신에 넣을 거냐면요. 얘를 좀 정리한 거를 이제 k 대신에 얘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이 과정을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 이 과정을 이제 넣을 건데 잠깐만요. 한번만 더 보자. 네, A의 x2. 이제 이걸 넣지 말고 저걸 그거였나? 너무 복잡하다. 선생님 좀 지금 넣는데 너무 복잡하게 넣어가지고 이걸 쟤를 넣을게요. 이거 넣지 말고요. 네, 여기에다가요. 어차피 똑같은데 방법은 x2가요. x2 대신에 얘를 넣을게요. x2가요. 요게 k라고 넣었잖아요. 그래서 x2 대신에요. a 쓰시고요. 너무 더 복잡해졌어요. x2 중에 ak 플러스 x1 요걸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y2 대신에요. y2 대신에 bk 플러스 y1을 대신 넣어드릴게요.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얘를 정리해 주시면요. a 제곱 k 플러스 ax1 여기다 쓸게요. 그 다음 b 제곱 k 그 다음에 by1 즉 여기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는 0이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k를 묶어주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는 녀석이 2항까지 해드릴게요.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가 되는 거고요. 2항 했기 때문에 지금 형태가 얼추 얘랑 굉장히 조금 비슷한 형태로 나와졌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기를 k 대신에 이제 k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니까 이제 k 대신에 이제 얘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k 대신에 얘를 대입해 주시면은 x 제곱 더하기 플러스 b 제곱이니까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k 대신에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리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없어서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고 음수가 나올 수 없어서 우리가 이제 절대값을 여기다 씌워준 거고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들어가시면 얘는 어떻게 돼요?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다 바꾸게 되겠죠.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요게 d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절대값 ax1 더하기 by1 c가 유도되었다 정도로 일단은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거가 이제 이렇게 좀 더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오늘도 놓칠 수 없어요. 지금 진도는 또 친구들이 지금 2명이나 안 와가지고 원을 나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어차피 진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좀 많이는 안 나가고요. 한 반 정도, 절반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나갈 예정이고 아까 22-2번만 여러분들 마무리 해주시고 뒤로 원의 방정식 62쪽 네, 한번 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62쪽 한번 바로 펴주세요. 62쪽 원의 방정식에서도 꽤 많은 이제 공식들하고 꽤 많은 이제 형태들이 나오는데 그냥 원 나오면은 그냥 우리 친구들은 요것만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원 나오면요.
평행 이동으로 그냥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아래도 다 써버릴게요. 자, 그냥 바로 보자. 얘는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요? 0,0이 되고요. 됐어요? 반지름이 뭐가 되죠? R인 1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반지름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R은 0보다 커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얘를 꼭 원의 중심이 꼭 원점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켜준 녀석은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X 대신에 X-A를 대입하고요. Y 대신에 Y-B를 대입하고요. 반지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반지름은 0보다 큽니다. 다음 얘를 한번 전개를 해봤거든요. 얘를 전개를 해주시면은 뭐 x제곱 마이너스 2ax 그다음 마이너스 2by 그다음 플러스 뭐 a제곱 b제곱 이런 거 다 나와요. 그거를 대신에 그냥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뭐 2ax 이렇게 나오고 물론 내 말은 얘기하면 a제곱 나오고 얘는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r제곱 이항시키고 얘를 그냥 어차피 여기 2a니까 얘를 그냥 x제곱 y제곱 쓰고 여기를 ax라고 놓을 거고 여기를 by라고 놓을 거고 요거 대신에 그냥 b라고 쓴 거예요. 대문자.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녀석 뭐 a제곱 그다음 b제곱 빼기 r제곱은 상수치면 여기서 플러스 c라고 쓸게요. 얘를 c라고 놓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는 이 원의 뭐라고 하냐면은 일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바로 표준형이다. 됐습니까? 물론 이 거꾸로 이 표준형을 이 형태로 정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 형태로 뭐 구하는 형태 굉장히 많이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표준형 형태 나오시면은 요런 것도 조금 잘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를 여기서 이제 이 C라고 한다라는 녀석은 어떤 형태를 갖냐면은 2분의 루트 얘를 그냥 아예 고쳐볼까요? 고치는 것까지 한번 봐드릴까요? 네,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고쳐드릴게요.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주면은 x-2분의 a의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x 플러스 미안합니다. 더하기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주시면 얘는 y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혹시 이거 외운 사람 있어요? 뒤에 거? 외우진 않았나요? 네. 네. 만약에 이제 이거 외우려고 하면 얘도 어차피 똑같아요. 여기에 원래 C가 있지 않았습니까? 됐어요? 그러면은 C는 넘겨서 여기는 마이너스 C라고 쓰고요. 없던 얘가 쓰였으니까 4분의 A 제곱 씌워주시면 되겠고요. 없던 4분의 B 제곱을 씌워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C 원래 있던 C가 이로 이항한 거예요. 따라서 얘는 4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4C가 되고요. 얘는요. 뒤에 이 녀석은 반지름이야 반지름을 제곱한 거야. 반지름을 제곱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절대값 제곱근을 써서 우리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4C 루트 이렇게 된다. 그리고 길이기 때문에 풀마다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제곱 이런 형태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간혹가다 보시면은 요거를 외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외우셔도 뭐 나쁘진 않아요. 네, 표준에서 나쁘진 않은데 뭐 굳이 외워서 뭐 도움이 될까? 네, 그거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어디 보시면은 65쪽에 원의 방정식 나오고 탑 솔루션 나와 있어요. 우리는 중심.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반지름 요거 나온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반지름 R이다 안에 있는 게. 네. 그래서 그냥 의미상으로도 바로 한번 봤습니다. 유제 1-3번을 풀어볼 수 있는 시간 한번 드릴게요. 자, 65쪽입니다.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라고 했다. 중심을 A라고 놨자. X좌표를 A, A가 됩니다. 다시 중심이 A,
A고요. 두 점을 지나는데 이 두 점은 물론 현이 되겠죠. 지름일 수도 있지만은 현이에요. 그냥 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는 원의 넓이까지 한번 구해봐라.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해봐라. 느낌이 되겠죠. 원 하나 그려주시고요. 원의 중심을 A, A 잡아놓고요. 끝난 거예요. 그냥 Y는 X 역할은 끝난 겁니다. 보내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대충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뭐 대충 뭐 여기다가 잡아주시고요. 어디 여기를 주고 그 다음에 1,5 뭐 이렇게 대충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두 개에 이르는 거리가 같겠구나 라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번은 A 값이 뭐 다행히 하나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A 값 하나 나옵니까? 두 개 나옵니까? 하나 나와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하나 나오네요. A 값은 그러면은 몇 콤마 몇 나왔어요? 이제 3보니까는 2,2? 오케이. 그러면 A는 2,2 나오시고요. 2,2 나왔으면 끝난 거죠. 그래서 또 제일 간단한 여기에서 반지름 구하시면 되겠고요. 루트 9가 나오고 1이 나오니까 네. 반지름은 루트 10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10이 나오니까 결국 이 거리가 반지름이죠. R은 루트 10 파이 R 제곱하니까 다음은 10파이 다음은 2번 되겠네요. 그래서 뭐 요거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쓰시면 더 좋겠네요. x-2 전체의 제곱 y-2 전체의 제곱이고 얘가 10이 되는구나. 반지름이 루트 10인 건 바로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66쪽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66쪽에서 보셔도 지금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금 요번에 원이 들어가시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원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가 뭐냐면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나와 있을 때. 자, 선생님께 세 점 이렇게 나왔고요. 됐어요? 선생님이 여기다 원 하나 이렇게 그렸어. 됐니? 그랬을 때 요 가운데 있는 요 점 원의 중심을 뭐라 그러지? 외심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우리는 외심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다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내심은 이제 뭔가 이런 걸로 문제가 많이 나오죠. 뭐 실생활 문제 해가지고 뭐 각각 뭐 여기가 뭐 A 병원, A 도시, B 도시, C 도시 이렇게 있는데 맞아요? 뭐 각각의 여기에 뭐 병원이 가까웠으면 좋겠어. 맞아요? 그럼 뭐 병원을 하려고 그러면은 똑같은 위치에 세우는 게 각각 도시들한테 다 좋을 거 아닙니까? 됐어요? 뭐 이런 거가 외심 문제로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내심은 실제로 보시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형태로서도 또 응용돼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맞아? 뭐 내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거를 도로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여기가 뭐 톨게이트라고 할까? 뭐 여기까지 거리가 주유소라고 할까요? 도로라고 했을 때요. 맞아? 뭐 도로에서 거리가 같다. 뭐 이런 문제는 당연히 뭐 내심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문제의 형태가 다 같이 연결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이 나와 있으면은 원의 가장 긴 현은 지름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문제해서 여러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되겠죠. 그럼 뭐 직선이 서로 뭐 어떻게 돼요? 직선이 서로 뭐 90도를 이루고 수직이고 뭐 이런 형태도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 각설하고요. 유제 2-3번을 문제를 한번 풀 건데 두 점을 연결한 선분에 의해서 이 원의 넓이가 2등분 된다 그래서 아주 좋은 거죠. 됐습니까? 선분 A, B에서 이 원의 넓이가 2등분 된다. 그럼 A, B는 반드시 뭐를 지난다는 거죠?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이제 파악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A점을 대충 1,4분면 쪽
뭐 B점을 뭐 대충 사사분면 쪽에다가 이어주시고 직선에서 이어주시고 그러면은 중점 구해가지고 A, B 값 구하시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연결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제 2-3번도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유제 3-3번을 보니까 답 얘기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유제 2-3번은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지름이고 원에서 가장 긴 현은 지름이 된다. 그래서 유제 2-2번의 답은 3번. 유제 2-3번의 답은 미안합니다. 유제 2-3번의 답은 1번. 네, 되겠습니다. 다음. 유제 3-3번이 이제 계속 나왔기 때문에요. 유제 3-3번이 지금 일반형이 나와버렸어요. 일반형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일반형 나왔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ax 플러스 by는 플러스 c는 0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외우시면 좀 그나마 좋다. 그래서 이거 변형시켜줘도 돼요. 그러니까 안 외우시고 얘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면 조금 더 좋죠. 외우면은 그래서 루트 이렇게 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해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주시면은 좀 좋다. 그래서 왜 좋냐면은 우리가 이제 얘가 반지름 유제 3-3이 이제 표준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 원을 나타내는 뭐 k 값의 범위를 구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조금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로 잡아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얘가 원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건이 당연히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이것도 지울게 루트가 해서 얘가 뭐가 되신대요? 0보다 크면 되겠죠, 맞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0보다 크면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얘가 반지름 길이가 1 이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1 이상 쓰면 되잖아. 그러면은 A는 어디야? A는 뭐야? 여기 유제 3-3은 A는 뭐야? 2K잖아. 맞아요? A가 2K니까 여기가 바로 어떻게 돼요? 4K제곱 바로 쓰시면 편하다는 거죠. 계산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럼 B는 뭐예요? 마이너스 2에 물론 나도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니네들이 유도해야지 해서 반지름 구해야지 하지만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겠다. 되니? 그 다음 마이너스 4c c가 뭐 나오냐? 3k 제곱 네, 끝난 거예요. 플러스 6k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고 얘가 몇 이상이 된다? 1 이상이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몇 차 부등식? K에 관한 2차 부등식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K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2차 부등식. 자, 여기까지 적고 2차 부등식 돼요. 정리해 주세요. 아니면은 선생님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거 된다고. x 플러스 k 전체에 제곱해가지고 표준형 구한 다음에 뒤에 반지름 만들고 이 반지름이 1 이상 해도 돼요. 근데 바로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공식을 그래도 알면은 요 정도에서 조금 편안하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네, 정리 한번 해주세요. K제곱 마이너스 3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하나 나와. 근데 444 약분식인 거예요, 선생님은요. 여러분들도 뭐 편하게 계산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2K 나오고
K제곱 K제곱 그래서 파란색으로 쓴 게 이게 반지름이 1 이상이니까 그게 아니라 2분의 루트를 쓰셔.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저게 그거 되니까 여기서 바로 써버렸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그러면은 얘가 뭐보다 커야 되지? 반지름이니까 1이니까 얘가 반지름이 그렇죠. 여기서부터 저게 계산이 이상했구나. 2분의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4C가 이게 1 이상 여기로 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에는 얘가 제곱했으면 2가 되고 여기가 4가 돼야 되겠네요.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계산이 1이 아니라 4가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3 9가 돼야 되고 오케이 13 여기는 4, 4 없어져서 여기는 13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13 그렇죠? 13 계속 K제곱 오케이 13 되고 마이너스 13 오케이 그러면은 정리해 주시면은 K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13은 0 이하가 나오고요. 좀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거는 이제 공수원에서 요 K 값의 범위를 구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K 값을 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K 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13은 0에서요 K 값을 구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이제 아래로 볼록 나오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실근을 가니까 이 실근이 K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예 K 값을 구합시다. 그래서 K는 A를 마이너스 4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B AC 플러스 13 29가 되겠네요. 그래서 29가 되고요. 즉 X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29 이상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29 이하가 X가 아니라 K의 범위가 되셔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부등식 공수완성에서 2차 부등식까지 푸는 형태랑 원이랑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3-3번이었습니다. 네. 뒤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이제 외심 나와 있는 게 이제 바로 또 나왔네요. 이제 외접원의 중심은 A, B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구해볼까? 다른 방법으로 구해볼까? 외심으로 해서 구할 건데 어떤 방법으로 해볼까? 외심에서 이게 어떤 일반적인 삼각형이 4-3번에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방법은 연립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나 한번 볼게요. 다른 방법. 자,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구하는 방법.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은 원의 중심하고 A점까지의 거리가 원의 중심과 B점과의 거리가 같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C점자의 거리가 같다 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요번에는 요거를 여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일반형으로 풀겠습니다. ABC를 일반형으로 해서 풀어보도록 하자. 자, 뭐냐면은 1,5를 대입하세요. 다음 여식에다가 표준형 말고 요식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도 대입해주세요. 다음 요식에다가 또 5,3도 대입해주세요. 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일반형에다가 해서 보여보자. 원래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냥 여러분들 원의 중심을 A, B라고 놓고 원의 중심과 이르는 거리가 같아 이렇게 해서 풀라고 했는데 그냥 요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으로요. 이것도 공수 원에서 나왔던 연립방정식 한번 이용하시면 돼요. 미지수가 3개고 식이 3개니까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 더하기 A 더하기 5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26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B 더하기 C가 20 마이너스 20 하나. 다음 53 5A 더하기 3B 플러스 C가 25 34 마이너스 34 하나.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네요. 너 1번, 2번, 3번씩이라고 놓고요. 1번에서 2번 빼시고 2번에서 3번 빼세요. C 다 소거하고 가자. 다 C 있으니까 그죠? 1에서 2 빼고요. 2에서 3 빼서요. A, B, C 다 구한 다음에요. 요거 좀 단점이 있네요. A, B, C 다 구한 다음에 또 표준형으로 고쳐야 된다는 단점은 있네요. 그래도 좀 색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원래 선생님 같으면 그냥 그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원의 중심 A, B라고 놓고 원의 중심과 각 꼭지점 사이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이걸로 보통 풀죠. 근데 그냥 일반형으로 한 번 더 풀어보게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오늘은 선생님이 많이 안 나갈게요. 우리 친구들 저쪽에 또 안 나온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7-3번까지만 할게요. 71쪽까지만 할게요. 알겠습니까? 네, 다시 보고 진짜 오늘 뭐 노는 날이네요. 그래서 5-3번 네, 5-3번 간단하게 한번 보고 해볼게요. 자, 5-3번 4-3번은 아직 안 보였냐? 4-3번 하시고요. 5-3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4-3번 나오시는 분. 답은 한 번에 불러드릴게요. 누구냐? 가원이 4-3번 풀었어요? 세원이는 4-3번 풀었냐? 아직? 계산 좀 이상해요? 아니 뭐 금방 나오잖아. 가원이는 대수 어디까지 했어? 로그? 삼각함수는 아예 안 했어? 조금 들어가 해봤어? 로그까지는 했어 그래도? 이거 좀 복잡하냐? 숫자가? 다이사? 다이사네. 5-3번은 어떻게 풀 거야? 그렇지. 5-3번 풀 줄 알아? 5-3번 어떻게 풀어야 돼? 그렇지. 5-3번 구할 줄 알지? 맞았어? 5-3번 맞았어? 오케이. 5-3번은 중심까지 서로 중심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맞아요? 거기서 각각의 반지름을 빼주면 그게 최소값이 되겠지? 그럼 중심에서 이제 반지름 길이 더하면 그게 이제 최대가 되겠죠? 오케이. 5-3번 이해돼? 오케이. 5-3번 답 내주시고요.
오늘 7-3번까지만 한다니까 6-3번하고 7-3번 두 문제 풀어보자고. 이제 6-3번하고 7-3번 풀고 선생님 시간 관계없이 끝내드릴 테니까. 오케이? 네, 6-3번하고 7-3번. 그리고 앞에 거 푸세요. 그리고. X축에 접하고 Y축에 접하고